안녕하세요. 액체 증기압. 오늘은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온도를 알면 압력이 보인다는 말.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이면 왜 면이 설익을까요? 바로 물이 100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걸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증기압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기압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적 평형이라는 상태를 알아야 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뚜껑을 닫은 물병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물 분자가 액체 밖으로 뛰쳐나가는 증발이 일어나고 동시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응축도 일어나요. 이 나가는 속도랑 들어오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아져서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바로 그 상태. 이걸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뚜껑을 닫으면 증발이 아예 멈추는 거 아니었어요? 와, 그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고요. 증발과 응축이 아주 치열하게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뿐이죠. 자, 바로 그 동적 평형 상태. 그 고요한 상태에서 물병 안에 떠다니는 수증기 분자들이 액체 표면을 탕탕 하고 때리겠죠? 이 기체들이 가하는 압력, 이걸 바로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닫힌 용기 속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일 때, 바로 그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이다. 이거죠. 자, 개념은 잡았으니까 그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증기압을 실험실에선 과연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그 실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좀 넣고요. 온도계랑 압력 센서를 꽂아서 뚜껑을 콱 닫아버려요. 그 다음엔 이걸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서서히 데우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대신 에탄올을 넣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뚜껑을 꽉 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짚었네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동적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기체가 밖으로 도망가 버리면 증발과 응축의 균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닫힌 개를 만드는 게 이 실험의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와 그래프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캐매러 가볼까요? 자, 여기 물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온도가 20도에서 40도로 올라갈 때는 압력이 한 5kPa 정도 늘었죠? 그런데 40도에서 60도로 똑같이 20도 올렸을 뿐인데 압력은 무려 12kPa 넘게 확 뛰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뭔가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문 용어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할까요? 간단해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액체라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 만렙 분자들의 수가 그냥 조금 느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녀석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체의 압력도 뻥 하고 터지듯이 올라가는 거죠. 와, 잠깐만요. 똑같은 40도인데 에탄올은 물보다 압력이 2배도 넘게 높네요? 이건 왜 이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유는 바로 분자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느냐, 즉 분자 간 인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물 분자들은 서로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수소 결합이라는 강력한 힘으로요. 반면에 에탄올은 그 힘이 물보다 약해요. 그러니 분자들이 서로의 손을 뿌리치고 탈출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증기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핵심 정리. 액체의 증기압을 결정하는 딱 두 가지 요인. 첫째는 온도, 둘째는 분자 간 인력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끼리 당기는 힘이 약할수록 증기압은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꼭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죠.
학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5개념 한번 제대로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럼요. 물을 반만 넣었을 때랑 가득 채웠을 때랑 증기압이 다르지 않을까요? 물이 많으면 증발도 더 많이 할 테니까 압력도 더 세질 것 같은데? 와,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정답은 전혀 상관없다입니다. 증기압은요, 액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담아놓은 병이 얼마나 큰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건 오직 물질의 종류와 온도, 이 두 가지뿐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산에서 왜 라면이 설익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이 끓는다라고 말하는 순간은요, 바로 액체 내부에서 밀어올리는 증기압과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 즉 대기압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한판 대결에서 무승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은 산은 공기가 희박해서 대기압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굳이 100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증기압을 키울 필요 없이 더 낮은 온도에서 에이, 이 정도면 비겼네 하고 끓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론은 이제 완벽하네요. 그럼 직접 실험해봐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실험실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꼭 지켜야 할 약속들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보안경은 그냥 기본입니다. 무조건 쓰세요. 둘째, 에탄올은 불이 아주 잘 붙는 물질이에요. 주변에 라이터나 알코올 램프 같은 확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뜨거운 물이나 가열기구를 다룰 땐 당연히 화상 조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데 뚜껑 닫은 플라스크를 너무 과하게 가열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투질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운 증기압.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어려운 개념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생활 곳곳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압력밥솥이에요. 이건 산이랑 정반대죠. 뚜껑을 꽉 닫아서 내부 압력을 높여버려요. 그럼 물이 100도가 아니라 120도에서 끓게 돼서 밥이 더 맛있고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탄가스 같은 LPG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밸브를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쉽게 기체로 변해 연료가 되는 거죠. 심지어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휘발유, 경유로 나눌 때도 이 증기압 차이를 이용한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됐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3개를 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왜 증기압이 그냥 정직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폭발하듯이 증가할까요? 이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와 관련 지어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같은 온도일 때 에탄올의 증기압이 물보다 훨씬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소 결합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물의 끓는 점 100도씨가 사실은 고정된 값이 아니었죠. 왜 외부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변하는지 오늘 배운 증기압과 대기압의 관계로 설명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